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학습지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이 학습지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죠. 유아 시기부터 아이들 학령기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습지에 대해서 많은 안 좋은 얘기들도 많고 피해 모임들도 있어요. 이 학습지는 제일 권장하지 않는 직업 중에 학습지 선생님이에요. 편할 것 같으니까, 또 돈이 많이 벌릴 것처럼 광고를 하다 보니까는 선생님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영업 이런 스트레스와, 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메꿔야 되는 돈들,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이 빚을 다 갚아야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은 일부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손해를 안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게 돼요. 선생님들이 그런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해야 되고, 그 한 사람의 한 과목이라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꼬드기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하지 말아야 될 나이에도 하게 되고, 또 온갖 감언이설로 이용해서 아이를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보조 학습으로 아이들이 크게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뭐 3만 얼마짜리 학습지를 하지 왜 비싼 학원을 다니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학습지는 보조도구이고, 보조도구로 아이들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단 잘못된 선택, 너무 이른 시기에 하다 보면은 성공은 못 하더라도 아이가 망가질 수는 있어요. 득보다 실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를 할 때 잘 선택해야 되고, 제일 학습지를 할 때 더러운 것이 뭐냐면은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두기가 힘들어요. 그만둔다고 하면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못 끊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끊는 순간 이 학습지 교사는 자기 돈으로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결국은 돈 버는 거는 그 회사예요. 회사가 돈을 벌고 그것을 충당하는 거나, 또 그거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학습지 선생과 그거를 하게 되는 소비자가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다단계 시스템이라고 해요. 다단계는 이 창업자와 또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손해를 안고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사람들이 직접 다 영업을 해서 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자기 돈으로 메꿔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안게 되는 거죠. 근처에 학습지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랑 같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학부모님들을 학습지 교사나 또는 영업사원들이 꾸득임을 이용할 거예요. 큰 회사 같은 데는 학습지 선생과 영업사원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큰 기업에 이런 학습지나 아니면 전질 책을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걸르세요. 주변에 친구여도 걸르세요.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 오래 못할 거 알면서도 강제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은 어떠한 학습이 오더라 하더라도 6개월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그만둘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2년치씩 구독을 시키고 강제로 대량 판매를 하는, 그리고 나서 판매를 하고 자기는 싹 빠지고 나머지는 그쪽 지사에서 다 컨트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그쪽 관련된 지사장 이런 사람들도 웬만하면 걸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 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얼굴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꼬드기물을 하든 뭘 하든 학습지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소비자는 손해를 보기 시작을 해요.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게 하고, 그 반환 금액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학습지 시스템이 돼 있어요. 특히 2년치 구독하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돌려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위약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패드학습, 이거는 하기 전에 충분히 결정하고,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2년치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걸 나중에 애들이 안 했을 때 돌려받는다? 그거 안 돼요. 나중에 제가 그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거의 잘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학습지를 할 때 이런 손해보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거짓된 감언이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학습지 영업사원들의 감언이설 첫 번째, 너무 늦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어머 아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어머는 뭐 18개월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보다 그럼 아이가 첫째예요? 아이가 하나예요? 네 우리 애 하나예요. 뭐 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어머니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해요? 너무 늦었어요. 다른 애들 다 하고 있는데 어머니 이거 안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큰일 나요. 빨리 이거 하셔야 돼요. 다른 애들 다 하고 있어요.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너무 늦었다는 걸로 이 학부모들을 불안감에 쌓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심리 전법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6개월이어도 늦었다고 그러고 3개월이라도 늦었다고 그러고 나중에 엄마 뱃속에 있으면은 왜 태아교육 안 하냐고 왜 태교 안 하냐고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지금 하시면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특히 36개월 이전에 아이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게 아이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18개월 이후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상상에 대한 뇌는 24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긴 한데 그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고요. 3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아이가 하는 학습지 효과는 거의 전혀 없고 책 육아도 마찬가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을 하게 됨으로써 아이의 인지 능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아이의 변형계가 망가지게 돼요. 두 번째, 다른 아이들 다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는 있죠. 다 이런 꾸득임에 속아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짜리 누구도 하고 있고 몇 개월짜리 누구도 하고 다 하고 있대요. 근데 실제로적으로 다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주변 애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다 하고 있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질적으로 또 거의 다 하고 있겠죠. 그만두지도 못하는 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효과가 있는 척 하면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던 안 하고 있던 주로 쓰는 단골 멘트가 다른 아이들 다 하고 있어요 하면서 왜 당신만 안 하냐 그러면서 이런 책임감 부모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무책임하게 만드는 이런 영업 멘트예요. 세 번째, 누구누구는 성공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저희 학습지 하면요 굉장히 성공률이 좋아요. 봐요 어머니 옆동에 누구도 우리 학습지를 해서 성공했고요. 옆동에 누구도 우리 학습지를 해서 성공했어요. 그렇게 우리 학습지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학습지 그 32,000원짜리 35,000원짜리에서 절대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패는 가능하고 오히려 뇌에 부담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학습 장애가 올 수는 있지만은 성공한다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이런 반복되는 학습 또 어린 시기에 무리한 학습으로 오히려 아이의 지능이 더 떨어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실이더라 하더라도 잘못된 게 뭐냐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 우리 학습지에서 성공한 애는 얘하고 얘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이 아파트에서 250명이에요. 근데 성공한 애는 단 2명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실패한 아이들이에요. 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학습지라면은, 아, 이렇게 확률이 적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골 멘토로 나오는 건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누구누구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아이 망치시라고 해요. 어머니, 지금 안 하시면 아이 망쳐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른 아이들 다 하고 있고 이거를 해야지만은 또 요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요즘 유행 안 따라가세요? 아이 망쳐요. 왜 어머니는 아이 망치는 행동들을 하세요? 이거 안 하면은 아이 미래가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협박성 멘트를 해요. 근데 다른데 어머니들이 하고 있으면은 나만 아이를 망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죄책감에 쌓이게 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망치시려고 해요 라고 하는 이런 협박성 멘트를 하는 이런 영업사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걸르세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생각이 쓰레기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멘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서 학습지 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자체도 친구 사이에서 걸르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2년치 한꺼번에 하시면 엄청 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구독 이벤트가 많죠. 2년치 한꺼번에 전지, 2년치 한꺼번에 교구, 2년치 한꺼번에 패드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학습이 아이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호기심이 떨어지고 도파민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이런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 내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놓게 해요, 집안에. 그래서 아이들의 소구적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호기심 자극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우뇌랑 변형계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2년치를 한꺼번에 구독을 해야 이 영업사원이 한 번에 띄어먹을 수 있는 목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매를 강요를 하고 싼 값으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싼 값으로 해줬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손해볼 게 없는 게, 만약에 이런 학부모님들이 중간에 취소한다고 하면은 그 돈을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800에 구입을 했다고 해서 중간에 6개월 후에 그만두게 되면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 위약금과 처음에 할인됐던 그 금액까지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싸게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2년 구독을 해서 2년치를 다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2년 돌파할 확률이 거의 로또 확률이에요. 아이들이 2년치를 다 하질 못해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면 흥미를 잃고 도망다니고 관심조차 없어지고, 패드도 처음에는 신기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한 달 무료예요 하면서 한 달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기하니까 만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아이를 꼬드겨서 하게끔 하고,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되면은 아이들이 패드 중독이 돼요. 근데 이 중독이 왜 무섭냐면은, 중독이 되면 될수록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데 패드에 나오는 내용은 항상 일정한 내용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큰 자극이 없기 때문에 패드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다음에는 패드보다 애들이 핸드폰에 대한 유튜브에 더 환장하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미디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치 구독을 한꺼번에 원하시는 이런 업체들 왔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걸르세요. 그리고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말고 조기교육 브랜테크 TV에서 제가 한 개씩 한 개씩 짚어드릴 거예요. 여섯 번째, 15일 전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만두려고 하면은 15일 전에 얘기를 하래. 그래서 15일 전에 얘기했더니 또 뭐 어떤 핑계를 대면서, 어머니 이건 안 되시고요, 뭐 일주만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일주만 더 생각해서 왔어. 그랬더니 어머니, 이거 15일이 지나서 또 안 된대. 그리고 나서 또 돈을 내고 또 하에 가서 또 바로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 그러지 말고 제가 뭐 한 달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 아니면 다른 식으로 감원 이설을 해서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학습지 끊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만두면은 어머니 어떻게 뭐 부탁 해가지고 또 계속 유지시키고 이러니까는 이게 끊지를 못해요. 이것도 끊는 방법이 있어요. 또 나중에 얘기해 줄 건데, 학습지 한번 들었으면은 늘리는 건 쉬워도 늘린 거를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만두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런 멘트 많이 들으시고 한번 들어가는 순간 늪에 빠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차피 돈 많은 집들은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돈 많은 집에서 하는 이런 학습지 교사들은 이런 구질구질한 멘트를 안 해요. 근데 살기 어렵고 진짜 가게 자금 쪼개가지고 학습지에서 요만큼 하는데 그것마저도 강탈해 가려고 하는 이런 학습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거는 어머니 아시는 그 학습지가 제일 많아요. 일곱 번째, 수학은 연산만 잘하면 돼요 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당연히 거기는 연산뿐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겠죠. 수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도 할 거고 기존에 강의한 것도 있지만은, 이 연산은 일부분이에요. 수학의 맨 밑에 부분이란 말이에요. 수학의 범주에 들어가질 않아요. 연산은 별개예요. 그리고 연산만 무지막지하게 많이 시키다 보면은, 특히 유아 시기에 많이 시키다 보면은 아이의 뇌가 단순해지고 뇌를 쓰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지능이 떨어지게 돼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학습을 했던 많은 어머니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장기간 했더니 애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지문이 나오는 문제를 못 푼다. 식 자체를 못 쓴다. 점점 계산이 더 느려지고 애들이 계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애들이 그것 때문에 책을 던지고 폭력적이 된다. 이 말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온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해야 되고요. 너무 어린 시기에 시키다 보면은 아이의 뇌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학습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조기 교육 여기 말고요,
조기교육 브레인테크 TV에서 충분히 좀 알아볼 건데, 어차피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레벨이 100인데 학습지 레벨이 80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습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은 아이들 IQ가 떨어져요. 뇌가 그런 거예요. 뇌는 쉬운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쉬운 걸 선택하게 되고, 편한 거, 생각해야 되는 거, 당연히 편한 걸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쉬운 걸 하다 보면은 뇌가 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비슷한 걸 하다 보면은 아이들 뇌가 그냥 비슷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아이들 레벨에 약간 10%, 20% 약간 어려운 거를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 뇌가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습지들이 주로 하는 멘트가 뭐냐면은, 어머니, 아이가 쉬운 걸 해야 자존감이 올라가요. 라고 하다 보니까는 또 그럴싸하거든.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는 자존감이 올라가긴 뭘 올라가요. 아이들이 지루해요. 계속 반복적인 걸 하다 보니까는. 이 계속 지속 반복적인 걸 하다 보면 뇌가 단순해지면서 뇌의 지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낮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이런 단순 학습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레벨에 쫓아가서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영재학습에 하는 이걸 하다 보면은, 내가 중간 레벨인데 영재학습에 관련된 걸 하다 보면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애들이 무력감을 느껴요. 하지를 못하고 자존감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이의 레벨의 약 10%에서 20% 위의 걸 해야 돼요. 수학 문제집을 나중에 학교 가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레벨이 우등생 레벨이면은 우등생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그 위에 센으로 올라갔다가, 또 샌도 한 90점 이상씩 맞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위에 뭐 우궁비를 했다가, 또 우궁비가 또 한 90점 이상 나오면은 그 위에 이제 최상위 등급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주변에서 다 최상위를 안 하면은 바보 취급을 하니까 처음부터 최상위 등급을 하면은, 최상위 수학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아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뭘 틀렸나를 봐야 되는데, 아이가 80점을 맞았다고 우리 애 80점 맞았네가 아니에요. 틀린 문제가 연산 쪽 문제를 틀렸는지 아니면은 이런 독해가 들어가는 문제가 틀렸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관식 문제를 주로 많이 틀린다 그러면은 얘는 국어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아니죠? 다시 얘기해서 국어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수학을 아무리 연산을 더 많이 시켜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국어의 문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한테 책을 더 많이 읽혀요? 이 문해력은 책을 많이 읽힌다고 아이가 성장하지 않아요. 수용 언어가 적고 화용 언어가 적어서 그래요. 아이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쓰지 않는 단어들만 왕창 몇 천만 단어를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아이가 수업하는데 필요한 단어들은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시기 때 뭐 쓸데없는 뭐 의과대에서 나온 뭐 이런 원서들 읽히거나, 쓸데없는 사설 읽히거나, 철학책 읽히거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아무 쓸모 없어요. 오히려 아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읽기 난독이 걸리면서, 또 초독소증이 걸리면서 아이들 화용 언어까지 떨어지게 되고 선택적 항구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고요. 이게 왜 쓸데없는 얘기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무조건 이렇게 강압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 친구로 있으면 친구 관계도 끊으세요.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는 친구도 팔아먹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좀 잘 알아보시고, 판매 영업사원과 또 선생님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서 하시고, 아이가 뭐 5살, 6살인데 매번 올 때마다 뭐 한 과목 더 하세요, 한 과목 더 하세요, 이런 사람들도 바로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 학습지 자체를 다 끊어버리세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좋은 학습지는 더 하라는 소리 안 하고 부모님이 먼저 나와요. 뭐 좀 더 좋은 거 없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선생이 와가지고 이거 좀 더 하세요, 이거 좀 더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학습지는 바로 그냥 학습지 자체를 끊어버리세요. 네,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학습지에 대해서도 쭉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치동이나 서초구 쪽에서 이 가짜 영재들이 너무 팔치고 그거를 또 쫓아하다 보니까는 애들이 다 정신질환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영재들에 대해서 특별판으로 한 10편 정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그거 다 조기교육 육아TV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강의 올라가는 대로 준비해 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